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뇌체으로 출발합니다. 내 뇌를 부탁해. 아니,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아니,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진짜? 화를 낼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아, 화를 낼 자유 그치. 있죠. 네. 그 자유 우리도 있어. 우리도 화 좀 내자. 아니, 너무 30분 내내 화를 내시니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윤의 석강님 나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우은혜입니다. 10개월 네. 만에 10만 유튜버 된 오정TV의 아, 정우은혜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요즘 뭐 최고 대세예요. 네. 네, 최고 대세입니다. 네. 아유, 옷도 아주 큰 거를 잘 사셨네. 네, 네. 아, 보기 좋습니다. 아, 왜? 지금 조롱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 옷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거 너무- 벗을까요? 에이. 너무 커보여요? 아, 그래요? 내 눈 조롱하지 마요. 또 조롱한 거예요? 조롱으로 갑니까 오늘?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많이 격해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설민석 없는 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심용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 심용환입니다. 네. 저는 뭐 조롱이 아니라 비교인가요? 아니. 나올 때마다 비교를 아니, 하는데. 좋은 거잖아. 왕노릇. 왜 이렇게 다들 나요? 저 화났다고. 왕노릇 좋잖아. 화가 많아. 네. 3주 내내 이 자리를 지키신 분이 지금 심용환 작가님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세가 맞구나. 아, 대세입니까? 아, 네. 굉장히 힘든 자리인가요? 네, 여기가 매주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3주 연속으로 뵀다니. 저 드디어 이제 뭐 정영진 최영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작가분들 좀 다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오셨는지요? 네, 뭐 어찌됐건 제 나름대로 지금 매주 오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대선 관련된 역사 이야기 이렇게 네. 준비해봤는데 네네. 오늘은 좀 공약 이야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공약.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고 세상을 바꾼 공약이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화제가 되는 게 허경영 씨잖아요. 허경영 씨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재밌는 더 얘기인데. 대단하다는 거는 허황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몰라서 여쭤본 건데. 못지 않았다. 아. 그리고 약간 이제 어쨌든 허경영 후보가 나오면서 많은 화제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네. 못지않은 후보들이 많았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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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한번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거 공약이 세상을 바꾼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매우 정감 허무맹랑한 공약들도 있었고, 그렇죠. 이 두 포인트를 나눠서 네.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이왕 뭐 재밌게 시작하는 김에 이제 약간 네. 분노도 가라앉힐 겸 네. 좀 이렇게 허황된 거부터. 허황된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다들 너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최욱 씨가 쩔쩔매고 있는 모습. 아니 30분 내내 화를 내시니까. 네. 자, 심용환 작가는 PPL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네. 자, 허무맹랑한 네.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약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7대 진복기 후보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7대? 네. 몇 년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때죠. 아. 네, 이 당시 정당 이름은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지금 정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네, 네. 군수 후보인데 이분 좀 쇼킹했던 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신안 앞바다를 캐내서 보물을 다 발굴해내겠다.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겁니까? 예전에 그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대거 나왔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전인데 소문이 많이 돌았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를 발굴해서 보물로 이 국민들을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거 한다고 진복기.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돈이 크게 되나요 그게?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여튼 근데 이제 뭐 추산되는 금액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는 별로 느끼질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부평 미군 기지 근처라든지 제주도 특정 지역이라든지 곳곳에서 그곳에 일본이 남기고 간 금괴가 있다. 믿으면서 한 10년 길게 한 자기 인생 전체를 맞아. 걸고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봤었어요. 예. 예. 이분이 좀 약간 먼저 나왔고요. 또 이분 재밌는 게 대통령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 빨리 통일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와. 전쟁을 일으켜서 북진 통일하겠다. 그래서 북진 통일론을 공약으로 세운 몇 안 되는 네.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죠. 신기하시네. 물론 이제 호응을 받지 못했겠죠. 아니 뭐 당연히 사라졌고요. 네. 이런 분 있었고요. 네, 진복기 후보였습니다. 조금 옛날 얘기여서 네. 조금 최근 거 갖고 왔는데 16대
이 서상로 후보라고는 아마 들어보셨. 서상로. 네, 기억나시죠? 그 호텔에서 뭐 서빙도 하셨던 맞아요, 맞아요. 기업인 출신. 와,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원래 이제 그 산미그룹 부회장까지 네, 올라가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서 네.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오. 진정한 서비스십을 추구하겠다. 유명했죠. 와. 유명했어요. 아, 돈은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회장 정도면 완전 뭐 와. 엘리트잖아요. 근데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이분이 실제로 16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정당 이름이 노년권익보호당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는 서비스 대통령이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분위기 좋은데 네. 이런 게 뭐냐면 여기서 공약 중에 하나가 기성 정당은 깡패 집단이다. 어. 그래서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때려 죽이겠다. 아니,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이래? 그러니까 실제 죽이겠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공약에 공식적으로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때려 때려 죽이겠다. 죽이기. 아, 때려 죽.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려 때려서요. 아, 그러니까 연설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네. 공약집에 들어간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포스터 같은 데 붙어 있을 아, 때 이건 좀 웃기네. 어, 때려 정치. 죽이겠다.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정치인 때려 죽이기. 아. 이런 게 있었고 네. 또 같은 때 이제 아주 명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때가 그 허경영 후보가 15대 나오고 16대 때 못 나왔었거든요. 네. 그 16대 때 많이 나왔는데 16대 때 혹시 그 김길수 후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이름은 낯설죠. 처음 들어요. 근데 이 그 캐치프레이즈 아실 거예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대동단결. 어. 이거 유명하죠. 그 스님인 이 거. 매우 유명하지. 네, 그 어. 후보도 16대 대선 후보로 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호국당 후보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또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불심으로 대동단결하면서 이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단을 완전히 축출하겠다. 아, 이단 축출. 극단적이네. 아. 이런 또 공약도 하셨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국무총리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또 돈을 걷고 해가지고 무려 88억 아, 해먹었구나. 횡령 아. 우와. 구속되는 또 혐의가 네, 있습니다. 이게 선거를 사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안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나 총리 시켜달라고 6억씩 갖다 바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아니 허경영 씨한테 축복 받으려고 100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건 그거- 이제 축복 받으려고. 네. 축복은 받을 그치, 수 그치. 있잖아. 아, 그래요? 근데 총리 받기는 어렵잖아. 아, 그래요? 축복은 받기 쉽잖아. 그래요? 어. 좀 신기하죠, 그렇죠? 네. 무슨 심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여튼 그렇게 해서 뭐 6억씩 이렇게 아르마리 얻어서 88억을 와. 챙겼으니까 대단하시다. 보통 사람 아니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요 사람이 좀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람인데 쇼킹한 분인데 17대에는 김호일 후보가 나옵니다. 호일 씨. 거의 모르실 거예요. 네. 호일 씨, 네. 신미래당인데 이분은 불량 국민이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 괜찮은데요? 거기까지 뭐 괜찮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뭘 얘기하냐? 삼청 교육대를 상설화하겠다. 아. 이 몇 년도입니까 이게? 17대니까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와, 네. 세 번 전이면 3대 뭐. 불량 국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3대 불량 국민이 네. 불량 정치인, 정치인? 네, 비리 공무원, 오. 상습적인 악질 민생 침해 사범, 오. 그 안에 이제 판사. 이런 괜찮은데? 아니 삼청교육대가 네. 이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도 문제. 그건 이름 뭐 바꿔야 얘기할 돼. 것도 없이 삼청교육. 문제지만 불량 국민이라는 거 사실 웃긴 거죠. 아, 불량 국민도 불량 그렇죠. 국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범법자는 있을 수 있지만 네네. 불량 국민이라고 할 이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후보 공약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 없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이런 게 실제로 공약이 그렇네요. 된 적이 있어요. 예. 삼청교육대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삼청교육대. 네. 네. 학원으로 알고 있죠 학원? 아니죠. 아니요? 거기에 강제노동, 대학. 납치, 어. 강제노동 네, 뭐 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주 나쁜 곳이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 만들어진 전두환이. 데고 아 그래요. 그 요즘에는 화제되는 게 삼청교육대 좀 옛날에 유명했고 형제복지원 아, 유명하잖아요.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 네. 근데 그게 다 그 당시에 네. 사회 정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영진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불량 국민이라고 특정 사람들을 딱 네. 규정해서 일으켰던 인권 유린이니까 사실 이런 구호를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그 있는 시대였으면 우리도 다 불량 국민으로 잡혀갈 수도 다 있어. 잡혀갑니다. 방송에서 네. 이상한 가장 얘기 먼저. 한다고. 예. 그게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이제 형제복지원이 맞아요. 있었다면 충청 지역에도 또 뭐 하나 있었더라고. 다 있어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와, 굉장히 그 보면 내용을 보면 맞아요. 진짜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 전두환 시절에 다 있었던 겁니까? 박정희 때도 있긴 있었는데 박정희 전두환 때. 때 이제 좀 세게 했었죠. 세게. 했었죠. 아. 그리고 이제 그때 신문밖에 없으니까 신문에다가 그 훈련 받는 사람들 중에 등에 문신했던 그 불량배 한 명 있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마치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불량배인 것처럼 이렇게 네. 표현했던 적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을 아니요. 바꾼? 하나 하나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뭐. 냐면
포샵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이게 후보들 이렇게 사진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포샵을 좀 심하게 해서 누구예요, 누구? 누구지? 네, 이분이 이제 그 2018년 우리나라 아니고요. 중국 국민당 음. 정치인 왕지아라는 분인데 중국? 네. 이분 이제 벽보를 만들었는데 지금 나오죠? 네, 저분인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인 거예요? 네, 네. 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페미니스트로서. 네, 그러니까 뭐 외모 비하 이런 게 아니고 아 네. 웃으면 안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게 너무 화제가 국내외적으로 돼가지고 화제 많이 됐습니까? 네네. 어떤 뭐 이렇게 그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저 사람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 아니고 근데 그렇네.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왜? 충격을 아 주네. 실물이 더 호감이네요. 더 귀엽지 않아요? 네, 더 호감이에요. 네. 예. 이렇게 아, 한번 빠져나가 네. 봅니다. 네. 네. 근데 일을 너무 하얗게 하셨다. 아 일을 좀 하얗게 했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 여기 있었다. 이제 사진으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아니 이때 뭐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죠. 아, 국제적으로 그래요?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소개가 거야? 됐고요. 아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제 낙선할 수밖에 없었죠. 아 낙선하시고. 네, 불필요한 게 화제가 되는 바람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무리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하게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냥 재밌었던 네. 이야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외국 얘기를 살짝 먼저 해드리면 지역 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할 적에 정말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 나라가 처한 지리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냉전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부산을 개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일본과 미국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와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는 건데 싱가포르도 사실 좀 비슷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하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뭐 연간 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1인당 소득 이런 나라인데 네. 제일 처음에는 황당하게도 말레이시아 연맹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왜요? 너네 너무 궁벽하고 껴주기 힘들고 중국인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가 이제 막 중국인들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라든지 또 종교도 이제 여러 종교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나왔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외진 나라인데 네. 근데 이제 지도를 작게 보면 그렇지만 좀 크게 보면 이거 세계 지도 갖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인도나 유럽을 가려면 싱가포르 앞을 통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아예 없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해로로 가려면 네. 반대로 이제 유럽이나 인도에서도 우리나라 오려면? 쪽이나 일본을 오려면 그 싱가폴. 요 해협을 통과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리카뉴가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지리적 이점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완전한 개혁 개방인 거죠. 그러니까 홍콩하고 비슷한 모델 철저하게 개혁과 개방을 하고 원래 영국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영국이 금융이 발달하니까 영국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이곳을 금융 강국으로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나라. 아 리카뉴. 네네. 리카뉴가 완전히 그러면은 비약적인 발전을 만든 사람이네요. 그렇죠. 뭐 네 마리 용을 넘어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니까. 네.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좀 보호무역을 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성공한 나라라면 네. 이 나라는 개방만이 대답이라고 해서 밀고 나와서 우리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권 부산은 현재도 세계 3위 정도 되는 무역항이니까 네. 부산권이 아닌 그러면 서해권은 또 어떻게 발전시킬까? 뭐 이런 것들도 이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네. 참고해 보는 이 것도 사람의 좋다. 공약이 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조금 말한 게 민망한 게 뭐냐면 네. 이분은 이때부터 45년 정도 계속 집권하셨어요. 아 독재야. 네, 그리고 45년. 아드님이 현재 총리세요. 세습이야. 네. 그래서 신기하네. 제일 처음에 말레이시아 연맹에서 쫓겨나올 적에 외쳤던 말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쫓겨나오니까 첫째는 강군을 건설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게 첫 네. 번째였고 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리적인 길 그리고 영국이란 자본을 활용하는 거다. 요게 핵심적인 공약이에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성공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막 독재자가 아무리 오래 가도 20년 못 가잖아요. 근데 평생 쭉 하셨고 그 아드님이 하고 계시고 그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뭐 큰 불만이 없으니까? 독재가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네. 그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촛불 시위하고 피켓 시위하고. 아이 그런 거안 그거는 되는 예, 쉽지가 않죠. 좀 위헌적인 발언을 하신 거여서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우리 저
작가님은 네. 역시 이제 경제를 위해서는 독재가 최고다. 아 제가요? 아닙니까? 아니요. 아 그거 아닙니까? 진짜 뭐야? 아 그거 아닙니까? 진짜 칼 맞은 느낌.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나라 이런 식이다. 그래서 네. 순간 제가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몇 주 나오면서 아까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제 나를 좀 덜 괴롭히나 이랬더니 그건 그냥 아니고. 근데 북한도 독재지만은 지금 좀 힘들지만 싱가포르는 어떤 뭐가 달라서 독재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잘 삽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네. 좀 중요한 얘기하신 게 실제로 옛날에 리쿠안유가 자기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80년대 90년대 때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유교 문화, 교육 강조 이런 것 때문에 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독재 얘기를 쓱 덮었어요. 그거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국제적인 논쟁을 벌였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 못하냐? 니네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 건 독재 때문에 성장하거나 권위주의,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독재란 말을 안 썼고 권위주의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지역적 위치를 잘 활용했다.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막 뉴스위크 타임즈 이런 걸 통해서 막 논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국민들은 리카뉴에 대한 정서가 어때요? 여기 되게 높아요. 좋아요. 아들이 계속 지금 10년 그러니까. 넘게 아, 집권하고 좋아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불균형적인 거고. 그래서 이 나라 아직도 태형 있잖아요. 아, 그게 뭐야? 태영? 이 지역 싱가포르 놀러 가셔서 길거리에서 껌을 뱉거나 혹은 특히 이제 그 낙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스프레이 같은 걸 그 낙서하고 하면 잡혀갑니까? 네 잡혀가고 국내로 못 같은 들어와요. 거. 네. 아 되게 강하구나. 그게 맞아요? 태형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90년대 때 미국인 한 명이 놀러 가서 미국 청소년인가 누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청소년이 가서 그 락커로 쫙 낙서했다 잡혀서 그냥 바로 여권 압수당한 상태에서 재판까지 들어가서 5대 맞았어요. 근데 이 얼마나 이 5대가 세냐면 2대 이상 맞으면 평생 볼기짝에 네. 그 자국이 안 사라진대요. 와. 아 태영이 때린다는 거예요? 곤장 짝대기 같은 거? 갖고. 근데 네. 그 태영 이 사진이 있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태영 자체도 일단 반인권적이죠. 아, 그쵸. 그런데 이게 사실 형태 어디- 자체가 너무 혼자만- 반인권적이야. 아 그래요? 일단 옷을 다 벗기네. 맞아요. 위아래로 다 벗겨. 벗기고 몸을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어우. 잡고 음. 이렇게 그 엉덩이를? 아주 단단한 몽둥이로 이 집행관이 쫙쫙 때리는 오. 과정이죠. 아, 혹시 그 준비되면 이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 네. 이런 게 준비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태영이구나. 네. 절대 안 돼. 요거 노딱이랍니다. 요거 올리면. 그래요? 아, 요거 노딱. 너무 잔인해서. 맞아요. 아, 이거 노딱입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꼭 권위주의여서 경제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경제 공약 뭐가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네. 대로 그런 그 지리적 요충지를 잘 활용하는 잘 활용해 성공한다는 개방하는 거거든요. 거. 그리고 살짝 우리나라 얘기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공약은 이거 약간 의외로 느낄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민당이 토지 개혁을 주장했어요. 이게 오.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지개혁법으로 49년에 이게 입법화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토지를 한번 싹 개혁을 해서 그 이제 자영농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600년간 한 번도 토지 개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조선왕조 500년 중에 한 400년은 계속 이제 지주, 농장주 위주의 생활을 보내다가 네. 일제 강점기 들어가선 더 심하게 이제 음. 갔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보수적인 그 지도자가 이승만 한민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세가 이제 다 농지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아, 국민적 열망 컸군요. 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 뭐냐? 입법하라는 과정 속에서 당시 조봉암이란 농상고무 장관이 토지 개혁을 밀어붙이니까 네. 한민당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한민당의 주요 그룹이 다 그 지주들이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 여망 때문에 오케이 했는데 막상 이제 입법작으로 들어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겠지.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과 이승만 세력이 여기서 이 소장파와 조봉암 편을 들어주면서 오. 토지 개혁을 사실 밀어붙여요. 오. 그래서 농지 개혁이 돼서 네. 3정보 이상의 모든 토지가 이제 싹 이제 이 분배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농 중심의 국가로 왔다라는 거. 그게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러니까 이제 유상몰수였죠.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그게 이제 옛날에 80년대 때는 북한은 몰수, 무상 분배였고 네. 우리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여서 네. 우리가 되게 나빴다고 얘기했는데 북한도 그렇게 해놓고 현물세를 걷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상과
북한의 무상이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유통된 돈은 비슷하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80년대 때만 해도 이 정책을 되게 나빴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요즘에 각광을 받냐면 그때 그렇게 한번 딱 토지 개혁을 하고 나니까 기존의 사회 구조의 불평등이 해소가 되고 우리나라가 산업 국가로 쭉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토지 개혁을 안 한 나라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60년, 70년 어. 지나니까. 어디가 봐요.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토지 개혁, 중국하고 세 나라는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했어요? 세 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세계적인 경제 국가가 됐잖아요. 아 네. 대한민국 최고죠. 토지 개혁을 안 한 네. 나라가 온 나라냐? 어디야? 필리핀. 필리핀이 안 했구나. 이쯤 되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베트남. 베트남은 어. 아시아 아니, 베트남 좀 상황이 다르고 필리핀이 대표적이에요. 왜냐면 필리핀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340달러일 때 얘네는 3,000달러 막 그랬어요. 엄청 잘 살았네요. 근데 지금 필리핀 가보면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힘든 것 같던데.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토지 개혁을 안 해놓으니까 산업 발전을 시켜도 지주들이 그걸 다 독점하는 거예요. 아. 또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토지 개혁이 굉장히 경제에 큰 힘이 되는구나를 많이 평가를 하죠. 결과적으로. 물론 이스만 대통령이 그 편을 들어준 거는 어. 이런 거잖아요. 당시 정치 지도자 내에서 음. 소장파가 있고 자기 동료였던 한민당이 있는데 내가 계속 집권을 하려면 한민당을 키워줬다가는 나의 위상이 위협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한민당을 밀어내는 정략적인 수단이 좀 커요. 뭐야. 어쨌든 잘. 근데 잘 이게 어쨌든 잘했네. 결과적으로는 이 효과는 되게 요즘에 와서 잘했네. 거의 뭐 경제사 그룹에서 평가가 굉장히 큰 확 바뀌었어요. 축이네. 확 바뀌었어요. 탁월한 선택. 아이 참 이승만 PPL 아닙니다. 아, 왜 또? 왜 또 누가 주니? 아니 이승만 PPL 받았냐고. 아이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뭐 얘기하면 이렇게 이거 무슨 보수를 옹호하고 뭐 이런 그건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역사 우리 얘기하는 역사를 거죠. 짚는 거죠. 네, 이승만 만약에 PPL 제가 뭐 아닙니다. 학계에서 연구가 안 된 이야기 갖고 오면 저건 심용환의 계략이다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희 광범위하게 인정받은 이야기를 네. 갖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승만 앱 어디서 다운받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진짜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 거짓말 같아. 저 사람은 허언증 있나 봐. 오윤의 어? 눈치가 빨라졌어. 진짜. 본인이 만든 거야?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여론물이. 물타기. 그러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토지 개혁이 네. 얼마나 행복했다.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해도 해볼까요? 될까요? 네, 네, 하나 네. 정도. 일본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케다 내각이라고 있어요. 이케다? 네. 이케다 내각 사람 이름인 거잖아요. 이케다는 총리 이름이고요. 그러니까요. 내각은 그죠. 내각. 그 내각까지 이름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 무시 이케다 아니. 말한 거잖아요. 우리의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던 아, 거죠. 네네네. 그렇죠. 이케다 내각. 이케다. 이케다 씨. 나쁜 네.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네. 아이고 참. 근데 힘드네요. 이케다가 뭐 했나요? 이게 뭐냐면 이케다 내각이 소위 말하는 소득 두 배로운 성장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1960년대 때 총리가 됐는데 1950년 한국 전쟁 전후로 일본 경제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1960년이 되면 우리나라 1980년 같이 80년대 같이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들 엄청 팔리고 일본 경제 막 성장하고 하는데 네. 그때 이케다가 총리가 된 다음에 네. 월급 두 배론을 외치는데 오.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 전 국민이 월급이 두 배가 된다. 어.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우리 8, 90년대 때 네. 막 8% 성장하면 지금 경제 위기다. 어. 그랬던 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고작 그때 살아계시지 않았나요? 그랬을 거. 이 사라는 있었는데 너무 애기였죠. 너무 애기야. 네, 그러네. 5살 이런데 제가 어떻게 너무 기억합니까? 애기야. 네네. 그렇죠. 영진님은 기억하시죠? 저도 어려서 몰라요. 그때 산업전선이 있었어요. 네. 이미 일하고 계셨을 건데 네. 6% 성장하면 나라 경제 위기다 이러던 때가 우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딱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네. 단순하게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요때 이케다 내각이 했었던 게 복지 정책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국가의 국고가 막 쌓일 때 이케다 내각 이 자민당 보수 정권이거든요. 네. 근데 자민당 보수 정권인데 이 자민당에서 기업을 압박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평생 직장 개념 있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평생 그 사람의 사회복지를 책임져주고 아니면 그 못 들어가더라도 사회 안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회 그 사대보험 같은 망들 같은 게 이때 다 만들어져요. 와. 그래서 우와.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복지하면 보수가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사실은 자민당이 지금까지 독주하는 이유가 일본의 복지는 사실 보수당이 만들었어요. 아 오. 그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인식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네. 일본의 아. 복지가 뭐 얼마나 좋나요?
얼만큼 좋은지 궁금한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설명했잖아. 아까 뭐 얼만큼 사대보험이나 좋냐? 뭐 이런 거. 아, 사대보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훨씬 안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정적이고. 북유럽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생 직장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연금 충분히 갖고 옛날 우리 80년대 때 아버지들 같은 삶은 다 살아요. 지금 와서는 좀 많이 해소가 됐지만. 네. 네, 복지 이케다 씨가. 이케다. 네. 그래서 보수도 복지할 수 있다. 음. 이런 거 좀 기억해도 좋으면 좋지 그럼 않을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거 관심 많이 받았겠네. 아주 이케다 내각의 경제 성장은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소득도 2배로 일었습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이건 이제 경제 성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때는 뭐 사실 뭐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쵸. 네, 시대적 상황이 있었죠. 다만 이게 경제 성장이 된 걸로 벌어들인 돈을 그걸 이제 복지에서 복지에서 잘 잘 활용을 아, 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제도와 잘했다. 시스템을 잘 만들고. 네. 그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일본 PPL한 거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저 굉장히 진보적인 캐릭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이상해서요.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렇게 기차에서 다리 올리고 이러면은 그것도 태형 맞습니까? 혼나고 이러는 거. 잘 아, 모르겠어요. 제 요새 너무 네, 네. 싱가포르 PPL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너무 알겠습니다. 선거에 몰입해 있군요. 대선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여러분. 남아서. 네. 네. 저는 사전 투표할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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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네.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